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영업과 판매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판매는 주어진 걸 그냥 팔면 되는 게 판매입니다. 영업은 한자를 잘 보세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돼요. 또 미리미리 내가 담당하는 상권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팔아야겠구나 이걸 고민하는 하우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단계로 영업 관리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들어가면서 동시에 영업 직무에서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직무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포지션이죠. 세일즈 컨설턴트, 스토어 컨설턴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스토어 컨설턴트 쪽, 그 다음에 플로어 매니저. 플로어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딱 떠오를 때 백화점만 떠오르지만 거의 플로어 매니저 업무 역할하는 것이 면세점이나 아울렛이나 쇼핑몰이나 또는 대형마트에서 하는 업무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업종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매니저. 내가 어떻게 보면 소사장입니다. 유니클로 점장 후보직처럼 내가 한 매장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어 매니저 직무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 직무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금융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지만 금융은 별도로 하나의 직군으로 따로 빼서 보고요. 자, 일단 영업 관리라는 거는요. 영업이 아니죠.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을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강조하시면 안 돼요. 관리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성향을 과거에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어필하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영업관리 직무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스토어 컨설턴트 같은 가맹점 관리, 보통 프랜차이즈 점포를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매장을 동일 상권 내에서 담당을 하죠.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 가맹점주들이 돈을 벌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점주님들과의 이 상생이 가장 강조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라든지 코너, 백화점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을 담당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축산물 코너라든지 가공식품 코너라든지 그런 코너를 담당하는 이 매장 관리 직무가 있겠죠. 그래서 샵 매니저라든지 협력사 직원들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가전 등 자기 담당 코너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코너나 브랜드를 관리해야 될 플로어 매니저라든지 대형마트의 하이퍼마켓, 이 하이퍼 매니저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2D, 2P라는 걸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입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입점부터 정확하게 내가 브랜드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수량을 입점을 시킬지 요것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입점이 됐으면 진열을 잘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눈에 딱 띄어서 잘 사가겠죠.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즌별로 가격 정책을 또는 재고 수량별로 가격 정책을 그 협력사와 함께 협의를 해서 프라이스 정책을 짜야겠죠. 그리고 잘 팔리게 만들기 위해서 또 시즌별로 프로모션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판촉 직원분들이 계시죠? 아주머니 분들하고. 그게 그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파견 나온 분도 계시고 우리 자체 마트나 백화점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이 판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어 매니저라든지 하이퍼 매니저들, 즉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이나 또는 면세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많이 입사해서 영업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가장 강조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2D, 2P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의 점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담당 매장의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고 처음에 스텝으로 시작해서 부점장이 되고 본사 한번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점장이 되고 또 다시 본사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더 큰 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영업이라는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걸 왜 미리 다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는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하여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설득과 소통을 통하여 매번 그런 게 자기소개서에 나와요. 제가 실제 기업 이름을 대겠습니다. 화장품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영업관리로 면접을 가는 친구가 자기소개를 시켰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면접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저 지원자께서는 이 직무를 잘못 선택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문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설령 질문이 어쩌다 들어왔어도 그 친구는 대답을 못해요. 이미 한 방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영업과 판매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판매는 주어진 걸 그냥 팔면 되는 게 판매입니다. 영업은 한자를 잘 보세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를 팔고 제품 1000개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권별로, 우리 거래처별로, 대리점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번 달에 이만큼 팔았으면 다음 달에 이만큼 팔 수 있도록 우리 제품의 마케팅에서 만들어준 셀링 포인트대로 고객사나 거래처를 설득을 해서 그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제품의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또 미리미리 내가 담당하는 상권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팔아야겠구나 이걸 고민하는 하우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업입니다. 그래서 통상 영업 쪽으로 대졸공채로 뽑는 직무는 금융 쪽 영업 말고는요. 식자재 유통 영업과 제약 영업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술 영업 세 가지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세일즈라든지 이건 학력 무관이죠. 정말 영업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 고졸이 됐든 전문대졸이 됐든 뭐 박사졸이 됐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 뭐 신입 대졸 공채를 채용을 할 때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식품 영업이라든지 제약 영업 이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사용할 수 있게 단순하게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 영업은 어디에 맞냐면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회사라든지 의료기기 관련된 장비 회사라든지 광학과 관련된 장비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기술 영업이 많고요. 아니면 아예 SI 업체, 보통 ICT 업체라고 하죠. 우리 어떤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이공학적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쓸 때도 기술 영업을 쓸 때도 또 많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기술 영업 담당자와 뭐 CS 엔지니어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는 또 다른 직무예요. 그 사람들은 영업이라는 마인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쳐주는 정도 수준이 CS 엔지니어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고요. 기술 영업은 자, 이쪽 병원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의료기기가 새로 나왔으니 이런 장비가 나왔으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경쟁사 있는 제품 대비했을 때 세 가지가 좋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가 좋습니다. 요거 세 개를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직접 PPT 자료를 만들고 그걸 들고 고객사를 찾아가서 자, 우리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이걸 써보면 한 중장기적으로 썼을 때 품질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우리께 10,000원이 비싸지만 실제로 써보면 우리께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원하실 때마다 또는 우리가 미리미리 진단하게끔 또는 어떤 제품의 납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를 맞춰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계약을 따오는 게 바로 기술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출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기술 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좀 전까지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뽑는다고 했죠?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한테라도 채찍과 당근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눈구렁이 같은
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로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리 축제할 때 어떻게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잘 조율해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핵심 키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 매출, 재고,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해서 차별화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 클레임 대응 이런 업무들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매일같이 매출과 손익 목표에 대해서 점포별로 설정을 하고 이 목표 설정된 대로 제대로 실적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뭘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업 관리하려면은 뭐 소통이니 뭐 협업이니 이런 거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건 매일 해야 되거든요. 매일. 일별 실적 관리라든지 주별 실적 관리라든지 월별 실적 관리라든지 뭘 잘해야지만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엑셀. 엑셀 중에서도 뭘 잘해야 되죠? 엑셀까지만 얘기하면 100점 만점 중에서 80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바로. 그렇죠. 또 하나. 함수를 잘하면은 함수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어 주거나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뭘 잘해야지 되겠어요? 피벗 테이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2급이나 1급 안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뭐 질문할 거 아닙니다. 네, 내려보세요. 내가 봤을 때 3분의 2 정도가 지금 안 갖고 계시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앞으로 할 거라면 오늘 제가 영업하고 영업관리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지만 디자이너나 또는 하드웨어 개발 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직무라도 직장인이 될 거라면 취업을 할 거라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은 반드시 취득을 해놓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지 못한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갔을 때 저는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업 매출과 관련된 재고와 관련된 숫자든 사람 인적 데이터라든지 인건비와 관련돼가 됐든 그게 회계와 관련된 게 됐든 뭐가 됐든 다 동일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에 피벗 테이블과 함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수시로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왜 컴할 자격증을 가점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사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많이 따옵니다. 좋은 것들만. 실제로 공기업들은 가점 항목들을 아예 제시해 주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왜 가점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이 영업관리 마케팅에서는 거의 가장 중요한 KSA 중에서 스킬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잘 이끌어가야 돼요. 거의 보통 대부분이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가 거주지가 있는 쪽에 상권을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의기양양하게 대기업에 딱 들어가서 저는 이제 점포 관리하러 왔습니다. 딱 갔더니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시고 거기에 점주로 계시거나 아니면은 1년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부모님 잘 만나서 편의점 점주가 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됐든 간에 본사 정책대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잘 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똑같은 팩트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적합하게 전달을 하고 전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할 줄 알아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상권 분석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제가 또 계속 강조합니다. 잘해야 되고요. 어차피 영업관리 담당자는 인사 전문가도 재무 전문가도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담당 상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는 특히나 경쟁사에는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영업관리 담당자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겠죠. 상권 분석에서만큼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고 많은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제너럴리스트답게 조금씩은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당근과 채찍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핵심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자기소개서 쓸 때나 면접 갔을 때
이런 단어들이나 키워드가 자꾸 소제목이나 앞에 항목별 두세 줄에 앞에 두세 줄에 보여줘야 돼요. 결국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질문하려고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서 면접을 부르는 겁니다. 뭐 나머지 부분 쭉 말씀드린 건 다 이해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해당 품목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외식업 쪽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뭐 외식업 대표적인데 뭐 이랜드라든지 CJ라든지 SPC라든지 있겠죠. 또는 뭐 중소 중견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원하실 때에는 이 단어가 입사 후 포부 중에서는 꼭 나오시는 게 좋고요. 또는 본인이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 직무 적합성에서 어필하시는 것도 좋아요. QSC, 퀄리티하고 서비스하고 클리닝입니다. 외식업에서 3대 핵심 요소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벤치마킹 사례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밥을 먹으러 데이트를 하러 외식업체를 갔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면서도 QSC적인 측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또 실제 매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어필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했다. 관심을 뒀다. 그런 부분들도 직무나 지원 기업 기업 지원 동기에서도 어필이 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를 좀 많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입사 지원하시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세요. 자기 경험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봤고, 또 내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갈 때면은 PB 상품군들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PB 상품이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죠. 유통업에 진출하려면, 입사하려면 꼭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3개월을 일했든 6개월을 했든 가서 껌 쫙쫙 씹으면서 공부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제해주고 그냥 끝나고 카톡하고 있고, 그러면 1년을 일을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단 한 달을 일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2D, 2P. 우리가 자꾸 본사 영업관리 담당자 와갖고 뭐 PB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야, 이걸 어디다 어느 칸에다 진열해놓으니까 팔리더라. 특히 최근 들어서 편의점에서 어떤 상품을 밀고 있는데 요거 소비자들이 왜 안 찾고 있지? 야,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경쟁 점포는 저런 걸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와, 우리 점주님은 똑같은 삼각김밥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왜 발주를 자꾸 못 내갖고 이거 자꾸 재고 생기나? 아니면 자꾸 소비자들은 와서 이걸 찾고 있는데 맨날 없어서 못 파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없는데도 제가 편의점에 입사시킨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발품 팔고 돌아다니세요. 최소한 30군데, 50군데 돌아다니십시오. 그중에서 점주님들 한 10대 명, 20명 정도 인터뷰해 보세요. 가서 비타오백 하나 사드리면서 드시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자주 가는 편의점 드시라고 하면서, 비타오백까지는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다.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저 사실 이런 편의점 업계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점주님 입장에서 요즘 뭐가 가장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이 보니까 저쪽에 번화가가 있는데요. 가끔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이 안에서 술 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또 아르바이트생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서, 아유 형, 아니면 동생이면 동생님한테 왜 요즘 힘든 게 뭐예요? 왜 자꾸 일찍 그만두죠? 물어봐요. 그랬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GS25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GS 리테일을 통해서 GS25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GS25와 CU와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다 돌아다녀 보시고요. 또 같은 GS25라 하더라도 종로가 됐든 강남이 됐든 또 신도시가 됐든 여러 상권을 같이 가보세요. 똑같은 GS25 브랜드인데 분명히 내가 이 돌기 전에 홈페이지에서는 최근에 이런 PB 상품들, 이런 카드, 나만의 냉장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알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소제목이나 앞에 두 줄로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면접을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낀 점, 자기가 스스로가 개선하고 싶은 점,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백화점하고 면세점인데요. 자, 주요 업무 7대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세계 채용 페이지나 롯데 채용 페이지를 들어가서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7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고객 관리. 고객이 화장실 어딥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화장실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일단 1차적인 고객 관리고요. 두 번째 고객 관리는 뭐냐? VVIP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쓰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옷 하나 사면서 와, 이거 20만 원이야? 안 돼. 살까 말까? 근데 그 사람들 1,000만 원 쓰고 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VVIP 고객들이죠. 그런 고객의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고객 관리고요. 두 번째, 결품. 아까 편의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단지라든지 DM 발송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행사 상품 합니다. 재고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상 재고와 실창고 재고, 점포에 있는 재고들, 수량들을 체크해 나가고 고객들을 반응을 보면서 재고를 미리미리 확보해주는 결품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 표시 광고물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가면은 무슨 홍보 관련된 광고물들이라든지 제품 위에 가격 표시기가 붙어 있죠. 거기에 오인성 문구나 오타가 없는지 또는 이 공정거래에 위촉되는, 저촉되는 어떤 문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직매입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PB 상품도 아니고 우리 백화점에서만, 우리 매장에서만 파는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같은 데 지원하게 되면은 뭐 식품군, 그다음에 스포츠, 아동, 그다음에 남성, 여성, 생활용품, 가전 이렇게 돼 있고 저 끝에 아직 해외 명품 있고 저 끝에 GF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명품은 아닌데 우리 백화점에는 MD들이 돌아다니면서 팔릴 만한 제품들을 우리가 직접 직소싱을, 다이렉트 소싱을 해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팔면 우리가 100% 먹죠. 우리 상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걔네가 무슨 코리아에서 또 들어오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바로 직매입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건 백화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데 가더라도 보면은 신세계에서, 이마트를 가면 신세계에서 직수입한 와인 코너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직매입 상품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잘해서 아까 말한 2D, 2P 있죠? 그걸 잘해서 잘 팔리게끔 만들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쫙 체크해서 얼마만큼 물량을 늘릴까, 매장을 늘릴까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청결, 깨끗해야겠죠. 당연한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보통 그 배우분이 많이 아시죠? 김강규 그 배우분이 좀 얄미운 영업관리 담당자 이런 걸 나와갖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흰 장갑 끼고 쫙 보고 까맣네? 다시 해!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딱 전체 매장 아침마다 이제 오픈할 때마다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청결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야 되고요. 쇼핑 환경, 쉽게 말하면 방화 셔터가 있거나 소화전이 있는데 근처에 어떤 매장에 재고 상품이 쫙 쌓여 있으면 갑자기 불났을 때 소화전 못 꺼내잖아요. 방화 셔터 안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VM이 있습니다. 자, VM이라는 건 뭐냐면 VMD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 우리 백화점에 아모레퍼시픽이 입점돼 있으면 아모레퍼시픽 회사 내에 VMD,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 전체 매장의 인테리어라든지 진열을 꾸며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 또는 우리 마트에 상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아놓은 걸 갖고 저는 매일같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느냐? 자, 요거를 보통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전체적인 구성은 전문가 VMD가 와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안에 이걸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VP를 보고 고객이 지나가다가 괜찮네. 요즘 트렌드인 핑크가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이제 집객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집객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게 만들어야겠죠. 온 사람이. 사게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트렌드인 제품들을 쫙 전면에 진열해놓고 이 자켓과 이 코트와 어울릴 수 있는, 안에 입을 수 있는 옷까지도 가지런히 정렬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만한 백까지 사이즈별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코디까지 전체를 진열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포인트 오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이나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PP나 IP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 7가지 체크포인트를 매일 관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전문가라서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매일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제대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롯데백화점도 신년사 이런 거 참조해 보고요. 회사가 어떤 상황이고 열정창의 소통을 롯데백화점이 강조한답니다. 열정창의 소통에 내 사례를 써보는 겁니다. 키워드만.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신문 기사 찾아봐서 작성해 보시고요. 내가 이 백화점에서 영업 관리 하려고 하느냐? 어떤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것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고요. 관련된 포부 한번 써봅니다. 키워드만 갖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영업 관리라는 건 어떤 일을 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홈페이지에, 채용 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와 있어요. 보시고 그래, 말로만 소통하는데 내가 입사하면 어떤 부서하고 뭘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매출을 끌어올리지? 그래, 이런 부서하고 이런 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선 이런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 부족한 거는 앞으로 입사 전에도 입사 후에도 계속해서 나의 역량을 자기 개발해 나갈 거야. 그렇게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식품관 및 남성 전용관에 대해서 총 11개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비교를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ROTC 장교, 학군 장교로서 책임감과 실행력을 통해서 민간군 활동작전 시 어떻게 설득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유행에 민감하면서 늘 변화하는 백화점이라는 유통업종에서 제대로 한번 성장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고,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 식품이나 유통 등 또 물류 등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의 이런 신년사를 보더라도 상품 판매를 넘어서 쇼핑의 즐거움과 다양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가치를 늘 제공하는 기업이고,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만큼 향후에 회사와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입사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집객과 객단가를 끌어올리는데 늘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고, 특히나 협력사나 직원사원 모두에게 솔선수범하면서 현장 중심형으로 전체 매출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적기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와 손익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소개예요.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글로 쓰면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려면 직무랑 기업 업종 특성을 알아야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스토어 매니저는 짧게 넘어갈게요. 난 사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 인사, 회계, 마케팅, 서비스, 사장님이 해야 될 일 다 합니다. 인사, 직원 내가 아르바이트생들 채용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또 회계, 매일같이 매출 장부 관리해야 됩니다. 마케팅,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점포가 위치한 근처에 타 업종하고 제휴해갖고 우리 매출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가 CGV 극장 매니저로 들어가게 되면 근처에 있는 피자집이라든지 안경점하고 어떻게 제휴 마케팅 해야겠죠. 그 다음 서비스, 고객의 불만 요소들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CGV 극장 매니저라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목요일 3시부터 6시가 가장 손님이 없는 날이라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스크린이 비질 않을까, 이걸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야 우리 동네가 신도시야, 신혼부부가 많네, 그래 아이맘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볼까? 애기들이 앵앵거리고 우니까 엄마들이 극장 와서 영화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목요일날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스크린 하나를, 맨 제일 작은 스크린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자, 그럼 공실이 안 생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매출 끌어올려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역량과 자질.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장님은. 거기 직원들 있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 사례에서 팀워크를 발휘해봤던 거.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90%가 동아리 회장했대요. 근데 말로만 회장했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당신이 어떻게 조율을 해봤고 어떻게 분업을 시켜서 협업을 해갖고 시너지를 내봤냐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리고 업종별로 중요한 용어들 잘 알아야겠죠? ERP, 내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내가 직접 다뤄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운영하겠다. 나와야겠죠? 그래서 소사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쓸 땐 주인의식, 솔선수범, 부지런함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나는 스트레스 잘 모른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금방 해결하는 성격이다. 쭉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스토어 컨설턴트하고 비슷하고요. 자, 영업관리나 영업을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핵심으로 취미나 특기를 입력을 하라고 할 때 꼭 넣으셔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의 체력 관리와 관련된 거를 취미나 특기 중에 반드시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또 썰을 풀어낼 수 있어요. 주말에 입사하시면 주말에 뭐 할 겁니까? 네, 집에서 쉬겠습니다. 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동안 좀 제가 체력을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심을 두려고 하는 복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자전거 타기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주말에 체력 관리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뭐 그거는 그냥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체력을 좀 키우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조직이나 구성원을 관리해봤던 거, 남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본 거, 직원들 잘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필하시면 좋고요. 식자재 유통 영업. 식자재 유통이라는 게 국내에만 100조예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150조, 200조가 될 겁니다. 왜? 1인 가구와 맞벌이 때문에 집에서 밥 해 먹기보단 나가서 사 먹고 또 아침도 저녁도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 보니까 회사 급식장 이용하고 또 노령화가 되니까 고령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을 많이 가죠. 병원의 급식장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점점 시장을 커질 거고요. 주로 하는 일이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HMR이라고 해서 냉동식품들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소매 영업이고요. 식자재 영업은 단체 급식장이나 외식 사업을 통해서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되겠죠, 당연히. 입사하게 되면은 거의 영업이라는 직무는요, 지금 영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본사에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출근 자체가 내 거래처를 갑니다. 가서 스마트폰으로 내 위치를 딱 찍어줘요. 그럼 본사에 그걸 관할하는 부서가 있어요. 삑삑 울려요. 유정서희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미팅하기 위해서 가 있구나.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다닙니다. 고객사 돌아다니면서 미팅하고 불만사항 엄지 확인하고 오후에 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사무실 들어와서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또는 사업 제안서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필요한 역량과 자질. 대인관계 능력, 설득력이 우선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영업이니까. 사람을 겁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제안서를 만들어야 돼요. 파워포인트 잘해야 되고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소통이 아니라 나는 이 대리점주하고 소통하는 거지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물류부서라든지 개발부서라든지 생산부서라든지 품질부서라든지 CS부서라든지 이 사람들과 협업이 잘 돼야 돼요. 협업을 통해서 고객 클레임을 잘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에도 뭐 이쪽 같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구조나 설득 협상 쭉 쓰시고 윈윈 대리점주하고 같이 커야 되겠고요. 자기 관리가 잘 돼야겠죠. 윤리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안 받고 식자재다 보니까 QSC 나와야 되고 해썹 나와야 되고 난 영업이니까 우리 상대방 대리점주들한테 우리 고객한테 또는 대형마트나 또는 급식장이나 외식장에다가 우리 제품이 퀄리티가 좋아요. 코스트가 좋아요. 딜리버리를 잘해줘요. 이걸 어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식자재 유통이라면은 똑같은 식용유를 드럼통으로 해갖고 대리점에 납품을 하는 게 있어요. 유지영업팀이라고. 그러면 CJ에서 만든, CJ도 두 군데서 합니다. CJ 제일지당에서도 식용유를 드럼통에다가 유지영업을 해서 대리점에다 팔고요. 또 CJ 프레시웨이에서도 식용유를 드럼통에 담아갖고 대리점에 팔아요. 그런데 우리 식용유는 쟤네 식용유보다 더 좋아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식용유가 그 식용유지. 그 콩나무래. 그 콩이 뭐 예를 들어서 제과 콩나무에 나온 그런 특이한 콩이에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QCD 3개를 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준비. 자, 제가 실제로 입사시켰던 사례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애를 제가 입사시킨 경우가 있어요. 단골 사장님과 음식점 사장님과 친해지시고요. 사장님 통해서 자, 우리 여기 저기 이 식자재 배송하는 기사님 언제 오서? 아침 10시에 오는데 왜? 잠깐 만나보고요. 왜? 저희 사실 이런 식자재 관리하는 회사 가려고요. 가지 마. 그래도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서 배송기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실제로. 내가 물론 배송기사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영업한 거를 배송기사가 갖다 주겠죠. 내 발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CJ 간다고 CJ 쪽의 배송기사가 아니라 중소업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회사가 2만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곧 조만간 대기업으로 다 합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점, 본사 요구사항 배송기사한테 물어보세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실 때 홀서빙 하지 마시고요. 주방 보조하세요. 저 이것도 또 다른 친구입니다. 전혀 아무 스펙이 없어요. 얘가 했던 거 유일한 거 하나. 군대에서 취사병하면서 사단장 표창 받은 거. 짬 관리 잘해서. 그거 유일한 거예요. 걔 유일한 상 받은 거고 걔가 유일하게 내가 건더기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한식 뷔페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러는데 홀서빙 하지 말고 무조건 주방 보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방 보조하면서 거기서 물품 들어오는 것서부터 거기서 재고 관리서부터 다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결국엔 이 친구는 어딜 갔냐? 현대 로지스틱스 가서 지금 롯데 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왜?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 당시 현대 로지스틱스가 국내에 아시아 최고의 식자재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지원해보자. 식자재 유통회사도 지원해보고 물류회사도 지원해보자. 그래서 먼저 합격이 돼갖고 그쪽에 들어가 지금 잘 2년째, 1년 반째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영업학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진기업이 있습니다. 괜히 잘못 눌러갖고 바퀴벌레 잡는 회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스코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우수 사례. 어차피 영업이니까 자기관리 우수 사례 발굴해 보시고요. 자, 그동안 이 영업하고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 쭉 직무별로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나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자기소개서에서 글로, 면접에서 말로 제대로 꼭 어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